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트렌드 리더 채널의 MC 더 시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디지털 휴먼 아니면 메타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네이버가 출시가 검색어 폐지했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오늘 주간 미디어 뉴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좀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일단 헤드라인 자체가 사람인 줄 알았죠? 디지털 휴먼 당신을 속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일단 언급했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 모두 4명 다 디지털 휴먼입니다. 디지털 휴먼에서 가상의 어떤 인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AI 기술과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컴퓨터 CG 기술을 합쳐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일단 싱가포르 체제 통신사인 싱텔이 그래서 지난해 10월 팝업 스토어로 꾸민 그런 5세대 이동통신 무인 매장에 특별 직원을 채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외모의 단발머리를 한 이 여성 이름은 스텔라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싱텔 직원 유니폼 입고 매일 24시간씩 일하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워낙 비대면 서비스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무인 매장 키오스크에서 고객을 맞이하면서 관련 요금 정책과 그 다음에 상품 소개 같은 거를 개인 맞춤형에 맞게끔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언택트 쇼핑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휴먼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디지털 휴먼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AI 챗봇과 최신 컴퓨터 기술을 합쳐 만든 온라인 공간 인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AI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일단 디지털 휴먼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5조 원대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제 2025년까지는 거의 한 3배 이상 정도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 이상 정도 향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과거에도 저희가 예전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아담이 반짝 그때 가수로 나와서 반짝 그때 이슈 몰이를 했었는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당시에는 너무 기술 자체가 그냥 실제적인 인물보다는 그냥 가상의 어떤 캐릭터, 뭐라 할까, 애니메이션보다는 좀 나은 캐릭터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상상 속에 만든 인물 같아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면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담이 바짝 했었던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에서 디지털 휴먼을 많이 좀 강조하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24시간 360일 지치지 않고 일한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무한대로 배치할 수 있고 특히 감정 기복이 없는 안정적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휴먼을 좀 많이 좀 개발하고 지금 활성화하려고 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다폰, BMW, EBS, P&G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디지털 휴먼을 도입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지금 브랜드 홍보부터 아까 싱가포르 쪽 싱텔 기업에서 영업 지원,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아니면 컨설턴트까지 다양한 역할을 좀 협업하려고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국제기구도 지금 디지털 상담사로 플로런스를 투입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니티 코리아라고 게임 엔진 기업이 있는데요. 디지털 휴먼 수아를 좀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있잖아요.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곡작, 그러니까 어색한 느낌이 없는 그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게 되면 일단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거,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면을 띄우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을 도입하려는 거고요, 기업들에서. 근데 더 수익적인 면도 더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계 19세 미국 가수로 설정된 리 밀켈라라는 팔로워 수도 거의 지금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290만 명이지만 유튜브,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합쳐서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과 소비자 직접 소통하고 이런 구매 활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 투 컨슈머, D2C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김리아를 공개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가상 휴먼인 네온을 개발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티어는 페이커, 되게 유명하죠. 롤 페이커인 이상혁 선수를 디지털 휴먼으로 재탄생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IT 업계에서 보는 게 디지털 휴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키워지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디지털 휴먼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가 앞으로 전 세계 기업의 50%가 모바일 어플보다는 디지털 휴먼 같은 가상 비서에 더 투자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다시피 이런 시장 규모를 보면서 모든 전 세계 기업이 아마 디지털 휴먼 쪽으로 많이 포커스 두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아까 좀 설명을 못 드린 분이 있는데요. 루이 리라고 사진 보시면 거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유튜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 리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버 계정을 보니까 7만, 6만 정도 왔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처럼 보이죠. 진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AI랑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그래픽 기술을 합성한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AI 제작, 가상 얼굴을 합성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통 댓글도 보니까 되게 진짜 같다는 어떤 반응 일색입니다. 거의 보시면 진짜 사람 같죠? 다 사진마다 진짜 사람 같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브랜디드 콘텐츠도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어떤 플랫폼 연계해서 같이 광고 수익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멀티 콘텐츠로 통해 가지고 IP를 통한 웹드라마 아니면 다른 어떤 가수랑 연계해서 콜라보도 할 수 있고 되게 커머스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좀 되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24시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케아에서 도쿄 매장에서 버추얼 휴먼 이바를 고용해서 화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벌어들인 수익이 한 7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최초의 리얼타임 디지털 휴먼은 수아가 있습니다. 수아가 있고요. 그래서 온마인드 소속이고 지금 현재 10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 엔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업계도 지금 보니까 에스파라는 어떤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휴먼의 어떤 가수 아이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죠. 엔터테인업계에서 보면 어떤 이런 비도덕적 행위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좀 나이가 노화 같은 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 한계를 좀 급박할 수 있다는 거가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두 개에서 디지털 휴먼 셀럽 아니면 디지털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수아에 대한 어떤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쭉쭉 읽어보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일단은 HDRP를 활용해 보다 사실적 렌더링 실사화했다라고 했는데요. HDRP는 하이 데퍼레이션 렌더 그다음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 프로덕션의 어떤 CG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의 어떤 이제 그래픽 기술을 좀 더 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RP로 프로토타입을 완성 이후에 다운로드를 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인터랙티브 테스트까지 문제없이 거쳐나가면서 풀바디 모션 캡처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4K 리얼타임 라이브가 가능하게 설계된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쭉쭉 읽어보다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실사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리얼한 것을 넘어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아이돌도 똑같고 사람도 인플루언서 마찬가지인데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눈길을 끄는 매력이나 실제 우리 상에서 보는 사람보다 나은 장점들이 있어야만 어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도입을 할지 되게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얼한 거는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만 더 발전하면 따라올 수 있겠지만 특히 아티스트 면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개발사가 이번에 그 디지털 휴먼을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을 거의 1시간 미만으로 줄이면서 새로운 브라우저 기반 앱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2월 중순에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휴먼의 품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체 언리얼 엔진 그 버전을 좀 프로젝트에서 탐색 수정하고 성역 있게 완성된 샘플 캐릭터 2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는 앞으로 좀 얼리 서비스로 일부가 제공될 거고요. 이 서비스 통해 가지고 아마 더 기업들이 이런 메타 휴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워낙 이제 그쪽 방향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디지털 휴먼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비용적인 면도 한번 개발하고 성공적인 어떤 캐릭터까지 구축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캐릭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아마도 이 디지털 메타 휴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 이렇게 디지털 휴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휴먼 일단은 아직은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AI 기술, 챗봇 기술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얼굴의 합성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그런 그래픽 기술을 언리얼, 되게 정말 실사 이상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CG 기술, 그래픽 기술까지 다 받쳐준다면 여러 가지로 되게 기술적으로 더 지금 현재도 되게 실제 인간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더 또 뭔가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더 기술적으로 소프트해가지고 많이 좀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실검 관련된 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 좀 줌이나 다른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로 찾게 된다는 기사를 제가 퍼왔고요. 그래서 이런 실검 서비스를 종료하다 보니까 아쉬운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아마도 네이트 아니면 줌 쪽으로 많이 옮기는 현상이 있고요.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이트는 아직도 좀 댓글 기능이 있고요. 그 실시간 어떤 키워드 그냥 검색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랭킹 뉴스가 있죠. 이런 어떤 분야별 시사, 스포츠, 연예 관련된 기사 랭킹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소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기능이 없어지면서 많이 옮겨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재영, 이대영의 합폭의 논란이 네이트판에서 이제 터진 사례가 있는데요. 요즘 그런 게 좀 이슈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네이트판으로 더 많이 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네이트를 통해서 많이 좀 뭔가 신문 기사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어떤 댓글 소통들이 네이트 통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힘도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른 어떤 핫한 미디어 관련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